네, 연말작을 준비하는 전문가들의 공략주 살펴보는 시간이죠.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 오늘은 어떤 전문가의 어떤 종목들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마감까지의 누적 수익률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장대진 부지점장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오늘 출연하신 최승현 대표 16.9% 수익으로 2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3위 자리에 좀 변동이 있네요. 허준 대표께서 드디어 순위권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익률은 11.52%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순위 알아봅니다. 김용준 전문가의 실리콘웍스 17%대 수익으로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인 일진디스플레이는 어제보다 3계단 내려가면서 5위가 됐습니다. 정수재 이사의 종목 삼성 SDI의 경우 어제보다 1계단 상승하면서 2위로 올라섰고요. 3위에 올라와 있는 EG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정수재 이사의 보유 종목입니다. 4위는 허준 대표의 종목 윌비스가 차지했고요. 이 종목 역시 오늘 상한가로 마감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정수재 이사의 변동사항입니다. 2주의 목표가를 조정했네요. 57,000원대까지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허준 대표 포트 살펴볼까요? 원풍이 오늘장에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15.5% 수익을 남겼습니다. 내일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는 에스텍파마 선택해 주셨는데요. 시초가의 50% 비중을 담을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재웅 차장의 종목입니다. 참 엔지니어링과 미래 나노텍 두 종목 모두 내일 시초가에 전량 매도할 예정이고요. 새로운 종목으로는 한전산업이 신규 편입 대기 중입니다. 매수가 6,900원에 비중 50%로 잡아주셨고요. 장중 편입이 안 되면 종가로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정재웅 차장의 두 번째 신규 매수 종목은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매수 예상 가격은 1,050원이고요. 비중은 50%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장대진 부지점장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볼 텐데요. 오늘 손절된 종목이 하나 있네요. C큐브가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또 LS산전 같은 경우 내일 시초가에 다시 한번 편입 시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담을 비중은 70%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타이거 황윤석 대표의 변동사항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하이텍팜 목표 가격이 하향됐습니다. 3만 원으로 재설정해 주셨고요. 일단 손절가의 경우 일단 삭제가 됐습니다. 내일 유업은 역시 변동사항이 같은데요. 2만 원으로 목표가 하향 조정했고요. 기존의 손절가를 없앴습니다. 동원수사한 경우에는 손절 가격에 한해서만 미정으로 돌려놓으셨네요. 네, 이번에는 제 옆에 계신 두 분의 포트폴리오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용준 전문가 포트부터 살펴볼 텐데요. 실리콘웍스, 일진디스플레이 이 두 종목 지금 수익률이 상당하네요. 지난주에는 일진디스플레이가 선두를 달리더니 이제는 또 실리콘웍스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두 종목 모두 계속 보유하실 예정이죠. 일단 좀 지루하죠. 이제 좀 지루해가지고 이제 포트 변경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아직까지는 한 번 정도의 그 사이클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를 이제 편입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시장의 이제 최대의 화두가 이제 스마트 기기 쪽이고요. 스마트 기기 쪽에서 최대의 어떤 수혜가 좀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는 이제 또 한쪽에서 그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스마트폰 기기 관련한 터치 패널 쪽에서의 어떤 그 지금 실적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최근에 이제 LED 쪽에서 이제 사파이어 인고스라는 회사인데 이제 사파이어 인고 쪽에서의 실적이 좀 둔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그 패널 쪽에서 했던 부분들을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상당히 괜찮다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번 사이클에서는 지금 이제 12,000원대에서 굉장히 지루한 행보세를 지금 좀 오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번 정도만 더 올려쳐주면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 만약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일단 그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나 이제 그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요번 주 중에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웍스도 이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제 목표가 도달하는 35,000원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일진 디스플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더 올라와주면 목표가 도달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어떤 편입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편입했던 종목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후성이죠.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기대를 하고 지금 들어가냐면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2차 전지는 이제 4가지 부류인데, 그러니까 양극화, 그리고 음극화, 그리고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전해질의 최고 강자죠. 전해질의 최고 강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소 생산 라인 증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이제 조금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강력하게 상승한 거에 대한 기간 조정들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정도 올라간 다음에 박스권 상단 정도로 한번 만들 걸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 10,000원 정도로 보는데, 일단 목표가 설정은 이제 9,500원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9,500원 정도의 한 단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기관 수급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한 번 정도는 좀 끌어올릴 거다. 그리고 충분히 놔두지 않을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사이클을 좀 노리고 접근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한솔 테크닉스를 이제 신규 편입을 했는데 이제 목표가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일단 목표가는 지금 3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솔 테크닉스는 어떤 부분을 좀 보냐면, 최근에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이제 신규 상장을 했는데, 이제 그 회사가 지금 LED 쪽의 최고 핵심인 사파이어 인고스라는 데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이제 사파이어 인고스라는 데가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결국 LED 쪽에서의 사파이어 인고스는 이제 태양광에서의 폴리실리콘 정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전방산업, 소재산업 쪽이 안정화됐을 때 결국은 이제 조명 쪽이나 TV 쪽이 충분히 어떤 매력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그동안 TV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요번에 LED 조명이라든가 그리고 TV 쪽에서의 거의 이제 부분들 재고 소진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분명히 LED 쪽에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좀 예상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최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한솔 테크닉스가 분명히 수혜를 볼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 정도까지를 목표로 해서 한 3만 원 정도 목표가, 그리고 앞에 이제 이동평균선들 밀집 구간인 21,000원 정도가 이탈을 한다면, 이 정도에서는 조금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손절 라인을 21,000원 정도로 좀 잡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포트에 4종목이 담겨 있는데 좀 변화를 줄 거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어떤 종목으로 좀 이익 실현하실 예정인가요? 아니요, 일단은 실리콘웍스하고 일진 디스플레이는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네, 예, 내일요? 언제? 아니요, 이제 봐가면서 이제 하루 이틀 내에서 어떤 주가 움직임들을 좀 봐가면서 결정을 할 거고, 후성이나 한솔 테크닉스는 좀 가져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종목을 정리하고 한 종목 정도를 편입해서 연말까지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진 디스플레이나 실리콘웍스 주가 추세를 보면서 네, 매도를 차차 하실 예정이고요. 한 번에 물량을 줄이실 예정인가요? 아니면은 차근차근히 줄여 나가실 예정인가요? 한 번에 줄여야죠. 한 번에 매도를 하실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일 매도나 매수 계획은 없어진 상황인데, 관심 종목이 있다면 또 지금 또 최근에 너무 종목별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어떤 종목 좀 관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이제 IT 쪽에서 이제 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IT 쪽에서 좀 순환이 돌고 있는데, IT 쪽에서 삼성 관련 쪽이 먼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삼성 쪽이 잠깐 무너지면서 LG 쪽으로 좀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결국 IT 쪽 대형주들이 좋다라고 하면 IT 쪽 중소형주들도 다시 좀 돌 거라고 일단 보이기 때문에, 역시 IT 중소형주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당장 내일 종목 교체는 없는 상황이고요. 관심 종목으로 IT 부품주, 좀 중소형주 위주로 보고 계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최승현 대표의 포트를 살펴볼 텐데요. 누적 수익률 2위에 올라 계십니다. 성적 괜찮죠? 포트에는 현재 그동안 누누이 좋다고 말씀하셨던 젠백스만 담고 계세요. 네, 일단 이 종목 봐야 되겠죠? 일단 젠백스 매번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니까 간단히 드릴게요. 계속 박스권입니다. 35,000원에서 5만원 사이의 박스권이고요. 저점은 항상 35,000원대에서 한 38,000원 정도 사이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4만 한 2, 3천 원, 5천 원 근접하고 가면 짧은 박스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고가의 박스는 5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5만 원을 돌파하는 뭔가의 시황 또는 기사는 뭐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젠베사 제약사하고 MOU가 있었죠. 그러니까 본계약 체결한다든지 또는 북미나 유럽 쪽에서 판매처에 대한 뭐 MOU 체결 이런 부분들이 기사가 이어져 나온다면 충분히 5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임상 3상 완료에서의 성공 부분이 나타나면 주가야 뭐 엄청난 파괴력을 갖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제가 고점 라인이 한 6만 원 정도 수준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방송이 예를 들면 올 연말 방송하고 뭐 내년에 제가 이 종목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임상 성공하기 전까지는 6만 원이 박스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임상 성공 쪽으로 가게 되면 뚫린다.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죠. 네. 그때가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들은 뭐 매번 드린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 증권사 HTS 보면은 시황란이 있거든요. 그것들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내일장 신규 편입 시도를 하실 예정이시죠? 예. 지금 사실 그래요, 여러분. 코스닥하고 거래소를 딱 놓고 보면요. 거래소는 전기전자 대형주가 내리면 올라오고,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코스닥은 스마트폰 관련주 이외에는 정상적인 종목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 테마주만 움직이는 거예요. 정책 테마. 정책 테마라기보단 정치 테마죠. 박근혜 관련주,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주. 오늘 보니까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이지도 날아가기 시작했죠. 이전하고 다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빠른 시간 안에서 돈 벌려면 결국에는 급등하는 거 쫓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 중장기는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구조 안에서 타박타박 조금이라도 돈을 벌겠다 하면 거래소 전기전자 대형, 코스닥은 스마트폰 관련주. 이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테마, 그 다음에 바이오도 조정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젠백스는 그 박스권에서 갇혀서 안 움직이지만 조정을 받으면 세게 움직여주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메디포스트라든지 뭐 마크로젠이라든지 뭐 JW 중해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리면 급등해주는 형태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주 이외에도 급등하는 것에서의 어떤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신다면 정치 테마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저는 어떤 스마트폰 관련주에서의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컴투스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게임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월달 이후 이 종목은 한 8월달 정도부터 움직였는데요. 게임벨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후발로 움직였어요. 왜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왜 실적이 안 좋았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앞서서 스마트폰 시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직원도 엄청나게 뽑고 스마트폰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피처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 시대 이전의 게임을 많이 만들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안정성을 갖고 있어요, 게임빌은. 그러니까 직원도 좀 작고. 그래서 게임빌하고 컴투스는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이미 많이 뽑아놓고 고정비용은 많이 들지만 스마트폰 시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성장성은 빠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게임빌이 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향후의 성장성은 컴투스가 클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주가 흐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주로 컴투스를 요 근래 더 매매를 더 우대했었고요. 지금 보면은 외국인은 게임빌이나 뭐 컴투스나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기관들이 아직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종목도 지금 거의 121선까지 다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바로 돌아설지 아니면 121선까지 살짝 밀려서 들어올지는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내일 시초가에 한 30% 그리고 22,800원이죠. 22,800원에 20% 그래서 50%를 편입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올라가면 지금 목표가는 26,500원을 잡았는데요. 26,500원을 빠르게 올라오면 목표가는 상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네. 이 대받고 싶은 승률 게임이 한 2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빠르게 팔고 또 급등하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한 2, 3주 남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향후에 공략할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젠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서 제외를 해도 여러분들을 끌고 가라고 그랬죠. 수익률 게임 부분에서. 그래서 젠백스도 아마 이번 주 어차피 다음 주까지도 흐름이 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제외하고 급등하는 종목들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사실 속출하는 시기예요. 연말 연초는. 그러니까 망해가던 회사들도 살린다 그러면서 급등시키고 그다음에 1년 내내 밑으로 기었던 종목들도 갑자기 급등하고 뭐 이런 아주 변동적인 흐름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12월과 1월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소외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급등주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네.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젠백스를 계속 보유하시면서 컴투스를 내일장 새롭게 포트에 편입을 하실 예정인데 그런데 뭐 지금 채팅방 의견도 그렇고요. 제가 봐도 저렇게 흘러내리는데 지금 매수를 해도 되냐. 흘러내려서 겁난다 이런 의견이 그러니까 손절매를 많으세요. 짧게 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점에서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사게 되면요. 이미 저점에서 한 15%, 20%가 올라버려요. 그러면 저점에서 15%, 20% 오르는 것이 추세 매매를 한다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추세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점에서 뭐 20% 나왔다. 그러면 사면 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 자체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 관련주가 한 15%, 20%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서니까 확인하고 사야지. 그러면 수익률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추세 상승 시장이거나 또는 정치 테마라든지 지금 막 솟구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돌아선 다음에 사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아주 강하게 뻗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뭔가 돌아섰을 때 20% 정도의 수익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손절 규모를 네. 짧게 잡은 상태에서 올라간다면 한 20% 정도만 보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손절매를 짧게 하자, 단기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더불어 주셨고요. 젠백스, 컴투스 또 내일장 신규 편입 예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뭐 아까 개인빌도 그렇고 지금 컴투스도 그렇고 좀 개인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김용주 전문가께서도 개인주 보시나요? 네, 어떤 종목 탑픽으로 좀 보시나요? 저는 사실 게임주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 안 좋아하냐면 사실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요. 아, 네. 애들이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심각하거든요. 아, 예. 너무 게임에 지금 예. 좀 몰입을 해 있나요? 네. 그리고 일단 게임주 자체에 대한 성장성을 저는 크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과액 그래서 원래 게임주들 네. 자체들을 좀 잘 안 보고 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 변동상 확인해 봤고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